그래서 이런 수급이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당장 YG엔터 매수는 말씀 못 드리고요.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잘 되는 하반기를 기대를 해본다. 네, 이번에는 이제 코스닥 기가 외국인 상위 이제 매수 종목 한번 볼까요?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참 엄청나게 2차 전지가 꺾이는 와중에서도 재밌는 종목들 많이 나왔어요. 네. 특히나 지금 외국인 상위 1위에 포진해 있는 종목 YG엔터죠. YG. 이거 차트 보면은 이래요. 네. 5일선이 깨지지가 않고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여기 외국인 지분율 늘어나는 거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사면서 외국인들은 정말 이거 무거운 종목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총이 별로 관계가 없었던 몇 달이었다. 이게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원래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저점 고점 높이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인데 여기에서 지금 6만 원이었거든요. 10만 원까지 그냥 단박에 며칠 만에 올려버립니다. 이거 6에서 10이면은 거의 수익률을 봤을 때 60%가 넘죠. 네, 그거를 며칠 만에 올려버렸던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실적이 초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블랙핑크. 그리고 지금은 이제 GD가 떠났습니다만 이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신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트레저 컴백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프리데뷔한 베이비몬스터 이런 쪽들도 반응이 괜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리포트가 나오긴 나왔어요. 네. 이거 상고하저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요즘에 좀 우려가 되는 게 아이돌들 건강 문제에 대한 기사가 또 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블랙핑크 제니도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월드 투어 콘서트 또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올랐던 만큼 사실 잘 지지를 받다가 무너졌어요. 네, 8만 원까지 무너지는 파동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은 일단 지분 안 줄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6월 들어와서 지분 줄인 게 누구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거의 기관 쪽에서는 매도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꾸준히 사는 부분도 없었고 여기에서 다만 올라갔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빌미로 해서 17%를 올리기 시작을 할 때 400억 샀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관들도 잠깐 사긴 했고 그 이후로 팔 때도 이 개인들과 기관이 파는 물량을 다 합쳐서 외국인들이 그냥 사버린 거예요. 통으로요. 그렇다 보니까 매수가 집중이 됐던 거죠. 그만큼 자금력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사면서 단기간에 60%가 넘게 올렸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일단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지금 투신연기금 사모펀드 같은 주요 기관 주체들의 매도. 잠깐 사는 듯 했지만 연속성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금액대를 꽤 세게 뽑아내고 있어요. 있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고하저 리포트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물론 이제 엔터가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극공감합니다. K엔터 위상 완벽히 달라졌고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글로벌 팬덤 엄청나게 올라왔다.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가가 단기간에 실적들을 반영해서 올라온 것도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꺾이는 흐름들,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지분을 산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개인들에게 매수세가 분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기관이 판다고 해도 이것까지 외국인들이 다 같이 사주면 괜찮아요. 누가 개인들이 파는 것까지 다 같이 사주면. 근데 기관이 파는 걸 외국인이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나눠서 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당장 YG엔터 매수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은 35일선까지 저항대 지지대 좀 열어놓고 한 7만 8천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지지 확인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기관 매도세 멈추는지 외국인 매수세 지속되는지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매수 제가 그냥 이쪽에 엔터들이 많기 때문에 엔터 좀 몰아서 볼게요. 3위에도 JYP 엔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관 쪽에는 이제 좀 특이한 게 YG엔터나 JYP 엔터, SM 1, 2, 3위가 다 매도예요. 다 파네요. 네. 그래서 아까처럼 삼성전자나 이런 흐름처럼 예전에 반대로 움직이던 포지션이 하나로 합쳐져서 개인들 매도 물량을 다 받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차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JYP 엔터 주가 흐름 굉장히 좋죠. 연일 신고가예요, 연일. 이거 엄청 그냥 뭐 테마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JYP 엔터의 실적과 이런 레이블 체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트레이트 키즈가 아니고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예전엔 잘 몰랐는데 스트레이 키즈가 지금 초동 판매를 계속 신기록 경신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다 빌보드 차트에서도 1위를 계속 또 유지하고 있어요. 진짜 BTS 이상급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포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고 전부 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트와이스가 투어하면서 실적 꾸준하게 잘 내주고 있고요. 레이블 체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SM도 SM 3.0, SM3 내면서 여기에서 지금 JYP 엔터의 이런 체제들을 상당히 좀 채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했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근데 글쎄요. 이걸 어디에서 눌림목을 들여서 매수를 해야 될지 사실 좀 무섭긴 합니다. 이거 진짜 이 월봉인데요. 와, 굉장합니다. 2019년, 20년 코로나 때 한번 잠깐 조정이 있었던 거 빼고는 그 이후로 거의 주가가 멈추질 않아요. 굉장히 잘 가요. 그래서 계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잘해 나갈 거라고 믿고요. 점점 더 신규 보이그룹, 걸그룹 다 나올 거고, 레이블 체제 잘 할 거고, 실적 잘 나올 거고, 굿즈 판매 더 늘어날 거고, 글로벌 팬덤 더 확장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로 사자 이런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린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눌림목 줄 때 사서 조금 중장기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격도로 봤을 때 한 21선 정도, 오늘 촬영일 6월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만 원 정도 21선에 근접하면은 분할 매수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조금 가져가면서 지금처럼 가파른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중장기로 보면서 시장을 꾸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종목,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엔터 쪽은 지금 10위권 내에서는 다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엔터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도록 하고요. 이오플로우 지금 외국인들이 1230억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에요. 네. 이오플로우는 지금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거 그 패치 쪽이거든요. 치매 패치 관련된 종목인데 공개 매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해가지고 훅 사기 시작해서 이거는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를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면 아까 잠깐 이제 촬영하기 전에 작가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공개 매수가가 나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오플로우의 공개 매수가 한번 볼까요? 일단 공개 매수가 뭐죠? 공개 매수라는 게 일단은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네. 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최대 주주가 네. 이거 우리 공개 매수해서 자진상폐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을 했을 때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주주 행동주의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분명 내가 기업의 최대 주주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런 것들도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공시에서 공개 매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플로우 지금 주당 공개 매수 단가가 3만 원이에요. 3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 나오니까 예전에도 3만 원이 안 갔던 가격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여기만 가면 떨어졌어요. 2만 9천 원 부근, 3만 원 부근까지 가서 미끄러지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최대 주주가 공개 매수하면서 자진상폐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다음날 바로 가격이 치솟아 버리죠. 3만 원 부근으로 회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호가를 보게 되면은 답이 나옵니다. 공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량들을 엄청나게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던져라, 가지고 있는 소액 주주들 전부 다 던지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량들이 엄청나게 걸어놓고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가격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횡보가 이루어질 거예요. 결국 공개 매수하면 이런 식으로 가고요. 이거 나왔던 기업 또 있죠. 루트로닉.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고 앞으로 피부 미용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또 해줄 그런 수출 기업인데 안타깝게도 공개 매수해서 이것도 상폐가 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36,000원 공개 매수가 부근으로 바로 다음날 그냥 갭으로 띄워버리죠. 이게 공개 매수가가 3만 6천 원 부근인가요? 네, 14%를 갭으로 띄우면서 결국 36,000원에서 크게 변함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정도 가격에서 그냥 이제 던질 수밖에 없죠. 상폐가 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물량 모으면 이제 자진상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진행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와 똑같아요. 이게 여기에서 더 가격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크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 나니까 바로 공개 매수가 부근 한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되죠. 여기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거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물량 다 모을 때까지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이런 걸로 보긴 좀 힘들고요. 일단은 인수를 하면서 공개 매수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들. 4위에 바로 또 루트로닉 있네요.
마찬가지 관점이죠. 공개 매수 하니까 사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위에는 동진 세미캠 있죠. 이건 아까 제가 아까 소부장으로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6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요즘 합병 얘기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치솟았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막 오르고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바이오나 제약 이런 쪽들이 사실 좀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어요. 근데 재밌는 쪽들이 있죠. 미용 의료기기 재밌었고 거기다가 의료 AI라는 쪽들 굉장히 재밌어요. 루니, 뷰노 이런 종목들 정말 끝을 모르고 올라갑니다. 그만큼 그런 쪽들로 집중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 사실 지금 뭐 이제 아마케라던가 이런 학회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탄력들을 못 내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거는 박스권 상단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받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61선 지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최근 들어와서 개인들이 사면서 지금 파동이 꺾이는 파동 나왔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개인하고는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개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7위에는 SNS텍 아까 똑같이 했던 거죠. IT 소부장 중에서 동진세미캠, SNS텍, HPSP, 하나마이크론까지 말씀드렸고요. 현대바이오가 좀 특이하게 올라와 있네요. 바이오 쪽인데 이거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급등주처럼 가죠. 근데 시총이 작냐? 아니에요. 1조 5천억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외국인들은 지분을 늘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바닥 잡았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분 꾸준히 좀 늘려나가고 있고 사유가 뭔가라고 보게 되면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들 나오는 것들이 뭐 대충 이런 얘기들이 될 것 같아요. 제프티 긴급 사용 승인 요청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치료제예요. 근데 과연 정말로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시기에 이렇게 이 주가를 올릴 만한 요인들이 될까? 약간 좀 테마를 붙여서 억지로 올리는 느낌이 아닐까. 지금 사실 뭐 다 알잖아요. 코로나 끝난 거. 상황들 다 알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고서 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해요. 이런 식으로 상한가 들어갈 때 이 지점 막혀왔었던 매물대 28,000원, 29,000원 지점을 한 방에 상한가를 올려버리고 거래량 터집니다. 그 이후에도 연속성 있고요. 일단은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만원. 근데 뭐 사실 실체가 크게 있고 실적에 기여할 건 아니다. 그래도 바닥권에서 사셨던 분들은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네이버에서 코로나 1일 확진자 몇 명쯤 되는지 볼까요? 야, 네. 요즘에 안 본 지가 벌써 맞아요. 일 관심들이 이제 넘은 것 다들 같아요. 없죠. 1일 확진 2만 명 정도. 여전히 뭐 19,000, 2만 명이 되니까 이거를 근데 한창 나오던 때 비하면 뭐 확실히 줄어들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2만 명 내외가 될 것 같네요. 요새 또 변형돼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자, 이제 기간 순매수. 네. 루트닝은 했고,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일단 지금 외국인 상위 순매수 코스닥에서 살펴봤고요. 기관 쪽 순매수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똑같아요. 루트로닉이죠. 네, 기관 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사서 공개 매수 응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매수를 이제 대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2위, 3위, 4위 뭐죠?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2차 전지가 적당한 조정을 주고 다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도적으로 사고 있느냐? 이쪽 보세요. 에코프로 BM 1, 2위예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들이 집중하면서 사서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양극재 업체들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에코프로 BM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극재 업체고 4월 12일 항상 찾아보게 되네요. 제가 나와서 촬영했을 때 딱 고점이었네요. 최고점이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과열 양상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 이후로도 보면은 글쎄요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은 여기까지 샀다가 여기부터는 2월 거의 중순 말경부터는 줄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주가가 꺾였냐? 안 꺾였어요. 올라가는데 위에다 걸어놓고 개인들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이때가 한창 뜨거울 때잖아요. 사러 올 거란 말이죠. 그럼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시장가로 밑으로 매도할 필요가 없이 위에다 걸어놔도 다 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속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식은 심리입니다. 심리이고 돈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심리들을 이해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분을 계속 줄여요. 어디까지? 계속 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 지날 때까지 계속 줄여요. 그 이후로는 여기 정도에선 이제 더 이상 줄이는 거는 멈춘 것 같아요. 한 9% 정도의 지분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61선의 지지가 굉장히 예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말 꾸준하게, 이거 며칠이죠? 한 영업일로 봤을 때 일주일 이상 지지받으면서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5월 12일이죠. 4월 12일에서 한 달 지났을 때 저점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수급 현황을 좀 볼게요. 네, 5월 12일경 정도부터 대략 이 정도 부근이 될 것 같아요. 5월 12일이니까요. 이때부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은 연속성은 없습니다. 샀다 팔았다 해요. 그런데 지금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좀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61선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입니다. 계속 매도해요. 제대로 산 적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관들이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 근데 오히려 최근 들어와서는 약간 투신 사모펀드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 기관 매도세가 나오는데 이걸 외국인들이 받아가냐? 아니에요. 개인들이 받습니다. 개인들이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론 지금 5일선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약간 수급과는 별개로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최고입니다. 네, 하이니켈 양극재로 해가지고 뻗어나가고 계속 이제 앞으로도 이제 미국 원년으로 해서 나아갈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다 수직 계열화 잘 돼 있잖아요. 에코프로에서 전구체 이런 것들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업체다라는 부분들은 맞고, 일단은 바닥은 얼마 전 5월 12일, 5월 중순 때에 61선의 지지를 바닥으로 해서 한번 올라왔다. 다만 여기에서 더 올라가서 정고점 탈환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조정 주면서 61선 부근 25만원 부근으로 다시 한번 내려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수급을 조금 체크하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레버리지 쓰지 마시라.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면은 본인이 사야 된다면 사는 건데, 레버리지 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4월 12일 이런 때 사서 이 파동 한번 맞거나 이런 거 맞아버리잖아요. 반대매매 나올 수도 있어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 철저하게 분할로 사시고 조정을 주는 이런 과열 양상은 분명히 어떤 종목에서건 다 나타납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위 LNF죠. LNF는 뭐 제가 상대적으로는 밸류 측면에서는 사실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조금 더 좋게 보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역시나 4월 12일 뭐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주가가 좀 힘들었죠.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가서 싼 고점 만든 이후에 34만 원대 막히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뭐 매수할 자리 잘 줬어요. 121선 여기서 몇 차례 주고 또 올라가다가 여기서 또 두 차례 줬죠. 그러면서 매수할 기회들 충분히 준 이후에 주가는 다시 방향 잡아서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아직 의미 있는 매수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역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누가 사느냐? 네, 결국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관 쪽에서 사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최근 들어와서는 조금 다시 붙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의 수직화, 수직 계열화 이런 쪽들이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위치 자체가 예전하고 위상이 또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LNF가 바로 직납을 하죠. 양극재를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는 조금 더 밸류의 상향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 같이 드리면서 일단 뭐 저는 목표가를 한 34만 원 정도? 이런 지점에서 사서 34만 원이에요. 24만 원 부근에서 사서 34만 원 보되, 여기에서 추가 고객사의 확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얼마 전에 나왔던 전구체 공장 이런 것들도 짓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서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면은 34만 원을 돌파하는 신고가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밑으로는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는 워낙에 뭐 에코프로 BM과 같이 수직 계열화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많이 들었고 저도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뭐 주가 흐름은 좋습니다. 에코프로가 이때도 탄력이 더 좋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총은 더 작지만 여기에서 이제 하는 일들, 전구체라던가 이런 부분들 보면서 전고점에 더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조금 아까랑 달라요. 외국인들이 바닥을 정말 이 61선까지 빼면서 지분을 완전 바닥 쳤어요. 여기가 15%까지 가지고 있었네요. 그런데 정말 이제 5월 말경에는 엄청 줄였죠. 네,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3.6%까지 지분을 이 구간에서 계속 줄였던 거예요. 차익 실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꺾이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사셨던 분들은 반대 매매 당할 수도 있었던 구간이고요. 결국에는 똑같이 61선 지지 받으면서 올라갔는데 달라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외국인들 사고 있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도 같이 들어오면서 5월 중순 말경에 6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서고 있다. 그래서 정고점 탈환하는 거 보시고 좀 편하게 대응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언제든 또 과열 양상은 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된다. 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뭐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5위권에는 BH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저 LG노텍 우리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LG노텍과 BH가 전부 다 이제 그 애플과 관련된 협력사로 지금 들어와 있죠. 근데 BH도 보게 되면은 흐름 좋아요. 굉장히 잘 타고 5일선 기점으로 해서 쭉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전고점 돌파해 준 상태고 그 전고점 돌파를 또 시도를 하겠죠. 28,000원 부근 시도할 텐데 뭐 상황은 역시나 실적은 애플에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아이폰 15이죠. 그런데다가 전체적으로 IT 세트 수요의 증가가 중국에서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실적이 기반이 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노텍 제외한다고 하면은 뭐 애플 밴드에서는 그 두 번째로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또 충분히 BH도 신고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동시세미캠은 아까 여기서도 같이 얘기 드렸었고요. 여기서 이제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IT 쪽에 소부장 이런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집중하는 종목도 있지만 각각 집중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굉장히 좋죠.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단 막혀왔었던 매물대를 여기서 한참 윗골이 막 아랫골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달리다가 또 뚫어버리는 파동이 나오면서 10만 원을 오늘 장중에 탈환을 했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파동들 나오고 있고요.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좋을 거다. 대형주 좋으니까 이것도 연동해서 가겠지라고 하면서 주가가 이미 바닥에서는 이렇게 보면 6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서 9만 5천 원, 10만 원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괜찮겠지? 라고 하면은 실적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반영해서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120주선의 강한 저항이 윗골이 엄청 길게 달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걸 돌파하는 파동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돌고 있는 반도체 상황을 봤을 땐 역시나 이것도 뭐 사상 최고가 가격 뭐 보지 말라는 법 없겠죠. 13만 원 이상까지 좀 봐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업 뭐 하는 기업인지 설명 안 드렸네요. 이게 이제 레이저 관련돼서 응용 산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레이저 산업이 반도체라던가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로 고루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휴대폰 산업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IT 세트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 지금 좋아진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전방적으로 전방 산업이 다 좋아지는 가운데에서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 밑으로는 메디톡스죠. 메디톡스 400억. 지금 균주 소송 하고 있는데 이미 뭐 대용 이런 데는 이겼고요. 휴재 같은 데도 지금 좀 떨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메디톡스가 상당 부분 보톡스에서는 시장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소송에서 져서 이 균주를 도용했다라는 게 되게 되면은 의사들이 그 제품을 더 이상 이제 써주지 않겠죠. 소비자들도 당연히 이런 제품 저는 안 맞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메디톡스는 굉장히 견조하게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주봉인데 사기 굉장히 좋은 자리도 이렇게 보면 딱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닥을 집었던 자리는 일단은 이슈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볼 만한 자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0만 원부터 단기간에 거의 28만 원까지 2.8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잠깐 이제 소송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꺾였다가 주가가 또 오면서 정고점 탈환을 노리고 있죠. 그래서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소송 결과가 잘 마무리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120 월선에 크게 막혔었어요. 이번에 돌파하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위쪽으로 상당히 좀 열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보톡스 업체입니다. ISC라는 종목이 역시나 또 들어와 있네요. 이쪽은 지금 얼마 전에 인수기사가 하나 나왔었어요. 인수기사가 나오면서 어디에 이제 인수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 주가가 확 튀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월봉이고요. 일봉상으로도 이 자리들이 참 신기해요. 이렇게 121선을 안 줄 것 같지만 줍니다. 주고 난 이후에는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또 확 튀는 이런 파동들이 나오고 또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반도체 이런 IT 쪽의 업황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업황 안 좋은 거 맞아?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들을 그냥 뚫고 올라가는, 물론 이제 인수 된다라는 것들도 작용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막혀야 될 지점 4만 원 부근들 계속 막힙니다. 막히는데 이런 이슈들이 붙다 보니까 빵 뚫고 올라가면서 이 자리에서도 40%의 수익이 더 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IS 시총이 지금 1조에 거의 달하는 정도로 시총이 증가가 돼 있고요. 이 기업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하고 전자부품 이런 쪽에서 핵심 소모 부품이에요. 후공정 테스트 소켓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걸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IT 디바이스 쪽에 테스트하는 그런 반도체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글로벌 강소기업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테스트용인 실리콘 러버 소켓이라고 있어요. 그쪽은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 90%를 가져가고 있는 거의 독점적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사업단에서는 우리가 5G라고 하죠. 그쪽에 이제 28GHz대의 5G 안테나용 이런 쪽에 FCCL이라고 하는 부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조하는 신사업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 체질 자체도 기존의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바뀌어가는 이런 체질들인데 메모리도 좋아질 것 같네 라는 부분들이 붙으면서 비메모리의 밸류 상향과 신사업 이런 쪽들까지 같이 붙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인수 효과도 같이 붙고 신고가를 내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외국인 기관 상위 이제 10 종목 이제 저희가 봤는데, 이 중에서 차장님도 좀 추천하는 종목이라든가, 그 외에 또 차장님 좋게 보시는 지금 상황에서 뭐 있을까요? 일단 코스피부터요. 코스피부터 보면은 사실 종목 고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많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외국인 1위 그리고 기관 1위 순매수가 동시에 잡히고 있는 종목. 결국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특히나 이제 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기억을 하실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4월에 말씀드렸던 7만 원은 왔어요. 근데 7만 원에서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단계적인 가격들 본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제가 8만 원 말씀드리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나오면은 9만 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좋아질 업황과 더불어서 이제 AI라던가 이런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도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TSMC와 이제 경쟁을 또 붙어야 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들의 신사업이 붙고 지금 휴대폰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중국 관련해서 IT 세트 수요의 증가가 있고 거기다 폴더블 사업 같은 것들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잘 되는 하반기를 기대를 해본다. 물론 가장 큰 중심에는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데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겠죠. 디램하고 낸드 쪽 좋아질 것들 가정하고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목표가 8만 원 그리고 향후에 9만 원, 10만 원 보는 쪽으로 저는 삼성전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코스닥에서는요? 코스닥 쪽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은 엔터 쪽에 좀 집중한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소부장 이런 종목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 업체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일단은 아직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NF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제 장점은 테슬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충전기 자체를 선도해 나가는데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다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쓴다고 하네 라고 할 정도로 그 독보적인 위치가 검증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흐름들이 크게 바뀔 수 있을까?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는 지금 대부분의 차종이 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들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쪽들과는 조금 또 차별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테슬라가 이 전기차에서만 또 실적을 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ESS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도 굉장히 큰 수익들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가 지금 13거래일인가 14거래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어요. 최장 기간을 경신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만큼 테슬라에 많은 이들이 집중하고 있고 우리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벤더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저는 LNF 또 기회를 121선까지 줄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직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가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 단기적으로 이 수익률 먹고 빠져나온다 라고 했을 때에는 내려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파동들이 하반기에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그럼 지금 좀 이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은지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이 기업을 분석하고 했는데 좋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 이런 것들도 좋다는 얘기 나오네 라고 해도 일단은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왜 좋은가? 왜 나쁜가? 이걸 다 들어보고 결국에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결정 과정에 있어서 개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이 종목을 사고 있는데 왜 외국인 기관은 이렇게 패대기를 치고 있지? 팔고 있지? 그러면서 주가는 왜 떨어지는 거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나 이거 손절하고 나와서 이거 샀는데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난 손절하고 나왔는데 외국인 기관들은 이거 사면서 끝도 없이 올리네. 이런 것들 약간 어떤 힘의 논리, 돈의 힘의 논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힘의 논리에는 분명히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근거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깊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은 더 이제 신중하게 내가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써서 당장 반대 매매가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내 종목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이런 찬반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실적이라던가 보고서 이런 사업 보고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 잘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남의 의견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춰 놓으시고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외국인 기관들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손실을 쫓고 수익을 멀리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역시나 이번에도 이 말씀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탑10 종목 중분석은 또 2달 뒤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사양관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